네, 안녕하세요. 100% TV입니다. 현재 시간은 10월 5일 오후 6시 3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고요. 지금 보시는 게 시장의 종합 지표라고 보시면 될 텐데, 딱 보시기에도 하락이 훨씬 많았던 거 보이죠? 그리고 최근 10종목 중에 거의 7에서 8종목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많이 느껴지던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뭐,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2400선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지켜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지켜가고 있는데, 한 번은 더 깨질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더 깨질 것 같고요. 이게 한 번 더 깨지게 되면 그 다음 지지라인인 결국 2350, 요 중단 라인까지는 한 번 더 깨지지 않을까 조금, 음,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 조금 많이 아쉽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섹터가 무의미하죠. 지금 시장에서는 뭐 가는 종목만 간다, 어려워도 간다 이런 표현보다도 정말 중장기로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 이 종목은 내가 좀 오래 끌고 가도 되겠다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결국엔 하후에 만약에 반등의 시장이 온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락을 하고 반등의 시장이 온다 할지라도 상승폭이 반등폭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매수세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가진 종목, 내가 가진 섹터가 만약에 힘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매수에 대한 매력을 느낄 만한 종목이 아니라면 시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 눌림이 나오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우상향하는 모습을 저는 기대를 했어요. 사실은 이런 모습을 조금 기대했었는데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51,400원. 물론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 어느 정도 나온 가격대지만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훨씬 더 많이 몰렸다는 건 그만큼 지금 시장의 불안전성에 대해서 이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폭락하는 시장이 아니었다면 이걸 다 던지겠어요? 아니죠. 보유할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앞으로 로봇주들 관련 섹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상승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좀 하락이 크게 나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좀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거 뭐 들고 있거나 중간에 들어가서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승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레인보우도 엄청나게 보시면 상승이 나온 만큼 당분간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약 횡보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로봇조를 들고 있는 분들은
중장기로 포지션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지금 수익권이 뭐 일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약손실권이다 그러면 손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위험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또 공개했던 종목 KMW 오늘도 하락이 나왔어요. 오늘도 하락이 나왔고요. 지금 계속 하락이 나오죠.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만 보면 되게 불안해 보이잖아요. 만약에 분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하락폭이 깊죠. 주구장창 하락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 불안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근데 주식은 우리가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미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그 기업, 그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를 봤을 때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통신장비주들은요, 결국에는 우상향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불안할지라도 잠깐 이 통신장비주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조금 보지 말고, 어, 한 달이나 혹은 두 달 정도를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손실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좀 조금 더 내려온다면 시작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만 원, 뭐 만 원 부근인데 더 내려오면은 싸게 좀 더 모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KMW도 역대급 보시게 되면 저점을 찍고 상승하고 나왔기 때문에 또 강력한 지지라인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상승할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서 차후에 상승하게 되면 지금의 눌림 구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휩소 구간, 개인들의 털기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면 분명히 희망은 있다.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제가 로봇주들하고는 좀 다르게 얘기하죠. 로봇주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요. 왜냐면 그만큼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통신장비주들 지금 최근에 오늘도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크게 좀 움직였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슈를 받으면서 움직였는데 어제도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짧게 얘기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 데이터 처리하는 이 강력한 굉장히 빠른 속도의 통신 장비주들은 결국 필수,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봤을 때는 정말 우상향이 크게 할 그런 중장기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KMW도 어떻게 보면 에이스테크하고 더불어서 대장주격이었던 한때 엄청났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끼도 있고 재료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바로 올리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로봇주들도 이제 끝나가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주들이 좀 이슈 다시 받고 그러면서 이제 5G, 뭐 6G 이런 통신 장비주들도 다시 한번 순환매를 통해서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꼭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랩 오늘도 하락을 했어요. 오늘도 하락을 했는데 13%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아쉽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얘기 드리고 있지만 몰빵 투자는 절대 없어요. 몰빵 투자는 절대 없고 보통 제가 매수를 들어갈 때 두 번 정도 나눠서 매수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손절 라인을 모른다.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얘기 드리지만 손절 라인을 모른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만의 특별한 그 매수 라인을 정해야 돼요. 손절 라인과 매수 라인을 정해야 되고 나는 손절을 도저히 못하겠다. 이 보안 관련주들은 결국 어차피 중장기 섹터로 봤기 때문에 난 모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차 매수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근데 2차 매수를 준비하는 거는 뭐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바로 매수가 들어가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뭐 요런 지점들 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이라도 반등이 나왔던 지점까지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랩도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2차 매수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이지만 지금 손절 라인을 벗어나신 분들 혹은
손절을 못해서 모니터랩 앞으로 전망과 시향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모니터랩도 다시 얘기 드리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분명히 우상향할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 시장의 조정에 의해서 원래라면 벌써 날라갔어야 되는 종목이 지금 조정이 한번 나오고 깊게 나왔다가 우상향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은 거의 저점 구간에서 담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2차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소통방 분들,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좀 좋은 소식이죠. 유신, 그 다음에 SY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공개했었죠. 유신과 SY. 오늘 SY가 약 5% 정도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가에 겨우 보합권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신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워낙에 하락이 좀 컸기 때문에 상승이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두 종목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재건주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SY 같은 경우는 또 네옴시티랑도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유신과 SY, 역시나 재건주들, 재건주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뭐 이번 연도 말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계속 이슈가 될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신하고 SY는 좀 중장기적인 모습을 좀 보면 좋겠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 다시 시작이 된다면 그 누구보다 먼저 강하게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들이 손실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당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이미 늦었어요. 손실 라인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을 맨날 뭐 손실 나고 있으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우리가 일주일 뒤, 그리고 2주일 뒤를 생각을 하면서 그럼 저점권에서 나는 물량을 다시 모아야겠다. 평단도 낮추고 물량도 늘리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공개한 종목들 정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우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종목이 올라갔을 때 뭐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번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모니터랩도 만약에 뭐 이 지점을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좀 좋았고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좀 붙었다면 이거 이렇게 올라갔을 종목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지금 시장이 워낙에 뭐 모니터랩뿐만 아니라 지금 증시 전체가 하락하는 하락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들도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눌림이 나왔다가 개인들도 털어내고 그 다음에 올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적지가 2만 원이라고 치면 뭐 빨리 올라가면 물론 좋겠지만 좀 늦게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2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 종목을 누가 힘이 없다고 뭐 아무런 종목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런 올라갈 거에 대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 공개하지 못하지만 정말 저희가 좀 열심히 분석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을 위한 종목은 사실 유신, 그다음에 SI 두 종목입니다. 재건주 말고는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다 불안불안해 보이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유신하고 SI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유튜브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링크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다들 제가 지금 팍스탁, 팍스경제 TV 실제로 우리 그 케이블 채널 168번입니다. 거기에 나오고 있고요. 어, 팍스경제 TV하고 제가 제휴를 맺고 함께하는 우리 소통방, 여기 소통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창림 멘토하고 저 100% 전문가가 함께하는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입장하시게 되면은 많은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액세스바이오 유튜브에 공개하지 않았죠? 근데 액세스바이오도 이 소통방에는 공개해서 수익을 많이 받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입장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이지만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조정이 깊게 오면은 아 이럴 때 그럼 내가 평소에 눈여겨봤던 종목을 더 빨리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종목도 저희가 다 공개를 회원들과 해드리고요. 함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